지난 시간에 기관총 그리고 탱크에 이어서 정말 또 흥미로운 무기 관련한 그러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투기입니다. 기관총이 출연하고 기관총을 없애기 위한 또 탱크가 또 출연하고 또 탱크를 공격하기 위한 전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등장한 게 맞나요? 처음에 이제 비행기는 전쟁에서는 정찰용으로 쓰였어요. 적이 뭐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전에는 풍선을 썼어요. 기구라고 하는데 그 기구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화력을 유도하고 또 이런 걸 했는데 역시 통신이 안 되니까 무전기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제한사항이 많았죠. 정찰을 하러 적진에 이렇게 갔다 올 거 아니에요. 독일군도 비행기를 또 띄울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서로 보였으니까 경례도 하고 뭐 했는데 또 어떤 짓궂은 사람이 또 뭐 이것도 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새끼 다음번에는 내가 하여튼 가만 안 둘 거야. 권총을 갖고 이제 탄 거지. 땅땅 쐈지만 뭐 그 공중에서 그 맞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권총을 갖고 다음번 내 기관총을 이제 싣고 가고 그런 거야. 아, 그게 실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지금도 조종사들 보면은 왜 가죽 맞아요. 그 잠바 입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처음 비행기들은 유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뻥 뚫려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디애나 존스 영화 보면 다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추우니까 그래서 잠바도 있고 털 잠바도 있고 마우라도 하고 모자도 그것도 털 모자를 쓰고 다 그랬던 거예요. 추워서. 네네. 장갑도 두꺼운 장갑을 끼고 어디서 획기적인 게 됐냐면 그 당시에 비행기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날개가 2층으로 돼 있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기관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에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조종사가 철커덕 아까도 했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타타타타타타 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 프로펠러가 2개가 있는데 만약에 총을 쏘다가 자기 프로펠러를 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기관총이 여기 달려 있으니까 이게 앞에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크랭크를 달아가지고 프로펠러가 기관총 앞으로 가면 총알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요걸 발명을 했어요. 일종의 안정장치 비슷하게. 이게 발명됨으로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권총도 앞으로는 못 쐈지. 지나가면서 쐈는데 기관총도 지나가면서 쏘고 이게 2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뒤에 있는 사람이 기관총으로 쐈는데 이제는 자기가 보면서 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을 쫓아가면서 쏘고 뭐 이게 되는 거지. 이 장치를 영불연합군이 발명을 했는데 며칠 만에 적진에 아군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요. 독일군이 그걸 보고 이런 방법이 있네. 베꼈어. 아유, 금방 잘못됐다. 도입을 해서 전장에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비행기와 비행기가 서로 전투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크진 않지만 조그만 손으로 들어가지고 보고 떨어뜨리는 이러한 폭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지상에서는 도저히 탱크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간 건가요? 하늘로? 그런 거는 아니었고 지상에서는 아까 우리가 분명한 그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참호전. 참호전은 기관총 때문에. 기관총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철조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스도 써보고 뭐 저거 하다가 결국엔 탱크가 나왔다. 이런 게 여기 있었고 여기 하늘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공중전은 별도로 또. 그러니까 전투기가 탱크를 무찌르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있었죠. 그래서 열기구를 사용해서 하긴 했지만 열기구는 미안하지만 등치가 크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쏴 떨어뜨리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구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런 거 떨어뜨리다가는 살아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 포탄과 나는 같이 없어지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투기가 일단 출연하게 되고 그럼 그때 당시에 뭐 탱크나 기관총을 다루는 뭐 소위 지금 얘기하면 이 육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투기가 하늘에서 이제 막 많이 발명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공군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하늘을 날랐던 초기에
이 조종사들은 예. 전부 육군 소속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해군과 육군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고 예. 공군은 지금 인류 역사에 생긴 지 한 5,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아, 그래요? 생각을 못했고 육군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그러니까 야 임마 안 돼. 계속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어디 나가? 어딜 나가? 넌 육군이야. 자, 2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이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나요? 있던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미 육군 항공이었어요. 아, 미 육군 항공이었구나. 자,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권총도 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총도 쏘고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약간 뭐 신사적인 그런 뭐 어떠한 뭐 룰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 어떤 건가요? 공군이 되려면 예. 비행기가 왜 뜨는지도 알아야 되고 주로 귀족들의 어떤 산물이었어요. 이 공군은 전투할 때는 정말 최고의 긴장이지만 전투가 끝나고 비행장에만 내려오면 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에 있는 정비라든지 또 지상에 있는 그 지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돌아온 분들이니까 네.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출격해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을 짓기 전에 반드시 골프장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장교 클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 그 귀족 병종이 이제 공군이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귀족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하늘에서도 뭐 살려주기도 하고 뭐 네. 이러한 그 기사도 같은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아, 그때 당시에요? 싸울 때도 뭐 그런 기사도 정신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초기에는 낙하산이 없었지만 낙하산 타고 탈출해서 이제 자기 비행기가 격추돼가지고 하면은 나쁜 사람들은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조종사를 쏴 죽여요. 그게 잘하는 거야, 사실은. 아, 그래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뭐 한 달에 한 대씩 찍어낼 수 있지만 조종사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사도 그렇고 전차 병도 그렇고 전차만 파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차 운영자들을 죽이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또 그건 명예롭지가 못하지.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거는 또 사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죽이지 않았다. 죽이지 않고 하는 게 일종의 도의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거 있었죠. 귀족들 간에 하나의 뭐 서로 이제 지킨 죽이지는 룰이다. 말자. 죽이진 말자. 낙하산 구멍 뚫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자와 어린이는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런 생각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싹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무차별하게 다. 무차별하게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비행기 때문에. 전에는 전선에서만 군인들끼리 싸웠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비행기가 생김으로 해서 남의 나라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엄청 큰 본부, 변화다. 기지를 진짜. 또 폭격할 수도 있고. 기지와 도시를 폭격한 거죠. 기지는 기지대로 폭격을 했지만 이 생각이 한 발 어떻게 더 나갔냐면 군인만 죽여서는 안 돼. 군인을 지지해주는 그 국민들, 그 군인들의 가족들, 여기를 괴롭혀서 이 전쟁 의지를 죽여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를 폭격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전쟁 당장 우리가 멈춰야 이제 또 우리가 된다. 사는 또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맞긴 한데 답은 전쟁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짜 그 전투기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이게 뭐 지상에서 쏴서 전투기를 이렇게 폭격시키거나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그런 대공포, 대공기관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를 찾아야 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레이더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는 관측소 사람들이 쫙 서 있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목표가 아팠겠죠. 아, 진짜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아,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더가 없을 때. 레이더가 그러네. 그 방법이 달리 방법이 없네. 그러면 사실상 그 전투기가 와서 이렇게 폭격하거나 하면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그러니까 방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탱크가 나왔을 때도 약간 막막한데, 야, 이거 전투기는 정말, 이거는 뭐,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그럼 예, 전투기는 폭격을 하니까. 전투기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전투기는 전투기로만 막을 수 있다. 레이더가 있기 전에는 정찰을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디 있나. 그래서 그 조종사들이 눈이 좋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처음에는, 말이구나. 네, 아.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공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측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전투기가 또 크게 발전을 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넘어가면서. 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전투기에서? 그 엔진, 엔진.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이제 그 폭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요. 특히 그 비행기를 가지고 배를 격침시킬 수 있다. 1차 세계대전까지는 비행기로 배를 격침시켜 조그만 배는 찾기도 어렵고 맞추기도 어려워서 안 되고 큰 배는 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비행기에다가 어뢰를 싣고 어뢰를 쏘면은 격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큰 폭탄을 싣고 떨어뜨리면 전함도 격침시킬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그 깨닫게 됨으로써 예. 오늘날의 항공모함이 개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 근데 폭탄 되게 무겁지 않았어요? 네. 근데 비행기에 싣고도 나를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기술력이 네. 된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발전했었네 그때부터. 비행기가 만약에 이륙을 한 후에 어찌 보면 비행기도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연료 이게 들어가는 이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게 다 닳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비행 시간 예를 들면은 가서 뭐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그냥 떴다가 바로 내려가지 않았나?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위에서 비행을 할 수 네. 있는. 그리고 예. 그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폭격기 같은 것들은 네. 10시간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상당히 오래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사에 있어서 이 공군이 창설된 이 의의가 또 전쟁사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그 의의를 찾는다면은 하여튼 공군력이 예. 탄생을 했다는 데에 의의를 찾아야 되고요. 공군력을 어떻게 전쟁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적용이 됐고 그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의의라고 하면은 공군에 있어서는 공군 이 비행기가 전투에 활용이 됐다. 이게 탄생했다는 이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끝이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다룰 때 더 할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풀면 안 되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관총, 탱크, 이제 전투기, 그리고 공군이 창설된 의의까지 우리가 또 다뤄봤습니다. 다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러한 코너인데 다음 편은요 잠수함입니다.